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하고 법원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 저도 거기 있는데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오늘 이현주 변호사 또 권영철 CBS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서초동에 계십니까? 주로?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사무실 서초동이다 보니까 대기자님도 서초동에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서초동 가시진 않습니까? 거의 거기 한 몇 년을 있었고요. 네. 요즘에는 뭐 가끔씩 가죠. 예전에 검찰 출입 기자라든지 법원 출입 기자들은 네. 그 안에 있었거든요. 중앙지검이라든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실 때는 그냥 그 서초동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서초동 얘기들 잘 전해주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검찰의 술 접대 논란 폭로를 했었는데 이게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슈 때문에 그 정도로 세간 이슈를 끌지는 못했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서로 뭐 검찰도 자료 내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자료 내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현주 기자님부터? 저는 검찰의 오래된 수사 관행이 이제 물 위로 떠올라서 그냥 골문 데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심각하다. 이런 술 사실 먹이는 거. 예. 그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 기획관으로 있을 때 네.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이 이런 식으로 조사됐다는 걸 해서 감찰을 개시했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제 기소가 결렬된 건도 사실 이런 수사 방식이었죠. 그게 초밥 사건이었나요? 초밥은 아니고 네, 딴 이게 건가요? 음식 제공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네. 그 관련된 피의자들 증인들을 회유한 한 번에 거죠. 부르는 거죠. 그럼 보통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한 번에 부른다는 건 대질신문을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문제다. 그러면 파헤치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런 경우는 한쪽은 해유를 당했고 네. 한쪽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뭐 동요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검사가 직접 나서기에는 꺼리껴지죠. 한 피의자, 한 관계자가 다른 관계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아있죠. 또 하나는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실제하는 진실이 아니라 가공의 사실한 거기 때문에 각자 법정에 가서 다른 말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거죠? 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직관을 놀라워서 법정에서 잠깐만 동요를 해도 네. 눈치 0.03초 만에 보입니다. 저희도 재판하다 보면 바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예. 자신이 겪은 걸 얘기하지 네. 않을 때는 뜸을 들이거나 생각을 하거나 외운 네, 거를 생각할 맞습니다. 때는 뜸을 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고유의 습관이 있어요. 네. 눈동자가 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재차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구치소 내에서 골절상을 당해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데 연습장에 쓰라고 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깁스인데 쓰기 힘든데.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그때 너무 비인간적이었다. 내 깁스당해서 손목이 아픈데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쓰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관 앞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해 봐요. 네. 그러면 수사관이 멘트를 해주겠죠. 너 여기 이 부분 어색했어. 네. 라든지. 그러면은 그 조서는 동일한 내용의 조서를 계속 뭐 사실 수십 회 받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기록에 편철되지 않고 자기 캐비넷 속에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렀는데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연어를 대접했다 이런 치우쳤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들은 그때 불러서 무슨 수사를 했느냐를 밝히면 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수사를 했는지. 자, 지금 연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개연성이 상당히 좀 상당하다. 개연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특수통으로 꽤 유명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 몇 사람 물어보니까 네. 그분들이 한 50대 50 같다. 아. 그 얘기가 뭘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예.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저런 관행이 있었다. 예전에 저도 뭐 법조할 때 듣기도 했고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 왜 불러서 조사하고 하다 보면은 밥은 먹이잖아요. 밥 먹이죠. 외부에서 시켜서 네, 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합니다. 예. 외부에서 시켜서 주면 외부 식당에서 소주 한 병 뭐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술을 많이 마셔서 조사실에 소주병 두고 이런 게 이제 들통이 나서 막 그 논란이 되고 하기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영 부지사가 주로 조사받는 데가 수원지검이잖아요. 네. 서울지검과 수원지검의 차이가 같은 수도권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변호사분 두 분도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외부인들 대검도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리고 법조 기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들킬 염려. 그래서 직접 특수검사를 했던 사람들도 여기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게 된다. 기자들의 날선 이런 시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거기는 좀 사실 느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럴 개연성이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질은 뭐 술 접대냐 연어를 먹었냐 이런 것이 아니고 회유나 협박을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조사 그 방식. 부분이죠. 예.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217차례를 소환해서 네. 72회 조사를 하고 했고. 19차례 조서를 남겼다는 거잖아요. 예. 217회 소환했다는 얘기는 야.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계속 불러요. 이 부르는 게 이제 두 분이 더 뭐 저보다 경험이 많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치소에 있으면은 변호사 접견도 하죠, 가족 면회도 하죠. 약간의 좀 그 갇혀 있긴 하지만 여유가 있는데 네. 검사실에 불려와서 대기실에 가서 기다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그럽니다. 가장 힘듭니다, 그게. 예. 그게 그러면은 심리적 압박, 외롭고 괴롭고 이건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면담이랍시고 조사가 아니고 면담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어떤 단어나 말이나 이게 나오면은 메모를 하다가 이 얘기한 거 가지고 이제 말 한번 꺼내면 사실 덮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됐다 싶으면은 뭐 밥도 먹이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같이 오라 그래서 네. 이렇게 한다. 조사를 하고. 예.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재밌는 얘기는 대장동 김만배 씨가 이제 수사받고 구속되면서 네.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억을 아마 뭐 이거 파킹하는데 적립을 해놨던가 봐요. 네. 근데 그게 대형 로펌이 썼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어떤 이 타임 차지로 나가. 아, 계속 갔군요. 예. 변호사가. 네. 근데 그 대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입회를 하고 조사받을 때마다 불려갈 때마다 입회를 하게 하지만 여영 뭐 부지사도 공무원하고 정치인 했잖아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72회 조사를 하는 동안에 변호사를 입회를 몇 차례 했겠는가. 제가 김광현 변호사님도 확인을 하려고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예, 전화가 콜백이 안 와서 예. 통화는 못 했는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 없는 조사를 얼마나 받았느냐. 아.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검찰이 뭐 글쎄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조사실도 아니다. 무슨 뭐 영상 조사실도 아니다. 창고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입증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자관 개연성은 충분히 상당하다. 지금 자필 진술서도 있고 뭐 그림을 그렸더라고 지도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이 이제 진술을 뒷받침하는 건데 지금 말대로 CCTV라든지 특히 피신 조사를 했으면 조서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면 뭐 이제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뭐 CCTV는 그 네. 기록 위에 다시 덮여지니까 네. 한 보존 기간이 안 한 될 달이라고 거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내역 각 불은 출정시킨 날짜에 네. 뭘 조사했는지를 밝히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네. 그 연어란 것이 김광민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사실 연어 같은 회는 멀리서 배달을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뭐 특히 임금인 뭐 거예요. 뜨거운 음식도 예. 사실 식어버리니까 임금인 겁니다. 면류는 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는 한 곳이 있고 지금은 다른 삼계탕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 장소에 그 일자경에 매출 내역 조사하면 됩니다. 금방 나오죠. 예. 예, 그리고 보통 배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그러면 그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지금 감찰하면서 뭐 감찰에서 그 정보를 구하면 되죠. 네. 근데 저는 검찰의 수법을 보면 이게 검찰이 이거 변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검찰은 항상 분리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거든요. 뭐 네. 하냐면은 이하영 부지사가 2022년 6월 30일에 그런 일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6월 30일은 우리가 직접 다른 특식을 주문해 줬다. 그건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것까지 파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사실을 전제한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모 변호사, 네. 검찰 출신인 설모 변호사가 접견도 가고 구치소에 접견도 가고. 근데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보수도 안 받는데 접견을 갔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면담을 시켜줬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모 변호사가 이하영 부지사한테 검찰 고위직하고 다 얘기된 거다. 여제 남아있는 거 다 봐주고 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우리가 선처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그런데 설모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아닙니다. 네. 지금은 다른 당. 그렇죠. 근데 민주당 소속 변호사라고 법률위원 굳이 그걸 붙여요. 그럼 네. 너네 편인데 얘가 근데 그 설모 변호사는 자기는 그런 일을 모른다라고 했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모르는 거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없었다고 확인해 줬다. 이런 장기술이 들어가면 검찰은 거짓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낌상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예. 궁지가 몰릴 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자신한테 필요한 얘기는 하지만 상대한테 좀 유리할 만한 얘기는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자기 정보는 내놓지 않아요. 내놓지 않고. 자기 예.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상대방 얘기에서 사람이 기억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모순되는 점 디테일한 걸 가지고 막 아하. 공격을 하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어줘요. 이게 국조 특검 가능합니까? 민주당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게 감찰로 하기에는 좀 내용이 숨겨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나오면은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두 분은 다 변호사시니까 피의자를 상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말고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신체적으로 뭐 상당히 이런 이제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걸로 뭐 진짜 고문을 했는데 말고문은 하루 종일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해서 보고했냐 안 했냐. 이런 이제 사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 대표만 2년 넘게 조사하는데 네. 나온 게 없지 않냐. 그러면은 얼마나 이화영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하루 종일 듣다 보면 그것도 몇 번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실에서 그냥 불러놓고 하루 종일 대기실에 있다 돌려보내고 대기실에 있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많이. 이게 지금 217회 불렀는데 72회 조사했으니까 네. 140회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포승줄을 하고 다 하고 그 대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풀어준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기실에서는 조사받을 때는 풀어도 대기실에서는 안 푸는 걸 저도 알고 안 풀 수도 있을 거고 예. 아마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힘들죠. 얘기를 합니다. 힘듭니다. 예.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나고 네. 봐지는데 문제는 특검 전국이 지금 당장 이제 해병대 최상병 지금 특검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다른 특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예. 쌍특검이 또 사실 발의될 예정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또 지금 저 50억 클럽 특검이 두 가지 쌍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화영 부지사 건까지 또 특검하자 그러면은 이게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국회가 나가자마자 쌍특검까지 뭐 하면서 여기까지 특검하기는 좀 정무적으로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한테 저도 뭐 검찰 조사 자주 가보면 커피 같은 거는 뭐 했던 것 같아요. 직접 타서 먹기도 하고 했던 거 있는 거 어느 정도 이게 규칙이 있나요? 뭘 줄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규칙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암묵적 규칙이 있을까요? 대검이 예규를 만들었는데 비공개 예규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걸 비공개라고 하느냐라고 이문정 검사가 항의를 했더니 네. 딱 하루. 예. 그러니까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공개로 전환했습니다라고 하고 공개로 전환됐군요라고 했더니 또 빈공개로 다 있다. 그날만 공개를 했군요. 사람이 한번 열어보면 예. 공개됐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예. 대국민 인권에 관련된 상황인데 이게 왜 비공개 내부 사무 처리가는 준칙도 아닌데 왜 예. 비공개로 돼 있냐? 공개를 했더래요. 그 다음날 비공개로 다시 비공개 전환됐다면. 예. 근데 이게 검찰은 이런 장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쌍방울 그 연어회뿐만 아니라 김성태는 거기서도 회장이었다. 네. 뭐 검찰 검사 집무실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장하고
그 실무관하고 같이 쓰는 방 말고 그렇죠. 거기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앞에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김성태는 검사 집무실을 이용한 건 아니고 옆에 앞에 창고라는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요. 네. 그럼 거기 위에 김성태가 좋아하는 간식들 뭐 훈제 달걀 뭐 이런 게 쫙 깔려 있고 뭐 과자 뭐 있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김성태는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그렇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런 사람들은 김성태는 뭐 쌍방울 회장이가 그러지 않겠지만 검찰 브로커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수감자들의 민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아, 가족들이 면회 오기 쉬운 뭐 전주로 가고 싶대요. 라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대가를 얻어내고 창구를 내는 거. 거기서 돈을 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경우는 뭘 봤냐면은 네. 다른 수감자들이 내 세무공무원한테 얼마 줬었다라고 하면 그걸 들어서 검사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사 정보를 사요.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 수사 정보를 사서 그러니까 자기는 검찰에서의 그런 편의를 얻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삼각거래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돈은 이 수감자가 그 정보를 준 수감자한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모르는 별천지 같은 세계가 요거는 여기 하여튼 뭐 있어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니까 뭐 다 있다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사실 이게 예. 이제 연어냐 소주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 네, 김영일 지금은 대구 서부지청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그 전화 시켜줘가지고. 예, 그게 수원 IDS 네. 그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 예. 여기서 이게 사실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그렇죠. 사람 아주 다단계 만 명으로부터 한 1조 이상 정도의 사기를 했다. 이래서 다단계 금융 사기범이죠. 예. 이 사람도 뭐 사실 초밥 시켜 먹고 해서 들통이 남고 그것 때문에 김영일 차장이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수사 지휘를 했어요. 본인이 그걸로 견책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네. 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전화를 그렇게 자주 종종 시켜줬는데 네. 그러면 그걸 그냥 공짜로 했겠냐. 아, 뭐 돈 받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원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단순히 그냥 편히 봐줬다, 뭐 품위를 훼손했다 이걸로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조이팔 얘기 나왔으니까 네. 조이팔 사건 때문에 특수부장 출신 검사가 구속된 적 있죠. 맞습니다. 대구의 예, 이름 제가 기억이. 네. 김강준 검사. 예, 김강준. 네. 아니 뭐 제가 이름도 알고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네. 어쨌든 그분은 이제 뭐 형을 다 마치고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그때 관련된 사람이 특수부장 출신 검사뿐만 아니고 수사관, 경찰, 총경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편의를 봐줄 때 그러면 이게 그냥 했겠느냐? 그럼 그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때도.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대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은 뭐가 있었겠느냐? 뭐가 있었을 단지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이유가 당신의 재산 사업체를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협조하면은 네가 여기서도 하게끔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IDS 홀딩스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자기의 그런 부당 이익을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전화를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전화를 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범죄 수익을 언니가 하도록 도와준 사실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구속된 이후에도 그런 사업을 더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전화 같은 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화도 과연 그때 징계 사유로 밝힌 6, 7에서 끝났겠느냐에서부터 의심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의심들을 제대로 밝혀내야 검찰이 지지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뭐 개혁을 하면서 검찰을 적으로 돌려서 싸우기만 했는데 네. 검찰이 평소에 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척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범죄를 잡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안 밝히면서 예. 왜 다른 쪽에는 몰입을 하느냐. 그럼 이재명 그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 대표를 2년씩이나 이렇게 트는 경우는 처음 봤다. 과거에는 이렇게 야당을 조사하면은 네. 야당 2명을 잡으면 하다못해 여당은 1명이라도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하려고. 기계적 균형을 네. 맞추는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도대체
그런 게 아예 없다. 아하. 눈치를 안 본다.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보고 할 것이냐. 그럼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말하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50대 50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은 안 할 수 없는 밀려나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사안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좋다. 커피 네, 얘기를 말씀 제가 주십시오. 좀- 커피. 이게 예. 사실은 예. 뭐 그때는 미담처럼 꾸며졌지만 장시호가 수사에 협조하니까 네. 뭐 한동훈 당시에 특검 뭐 소속 검사가 하겐다츠 먹고 싶다는 아이스크림 하겐다츠 뭐, 아이스크림을 예, 아이스크림 사줬다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정은호 네이처 예. 리퍼블릭 사장도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커피 한잔 고마워하는 먹었다. 게 수감자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렇죠. 자유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지금 신흥석 대구지검장이 한참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할 때 네. 수감자한테 떡볶이 순대 사준 거 가지고 생색을 갑자기 그 냅니다. 안에서 그거 먹는다는 거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최고 그- 같은데요. 예. 그 기업체 중견기업 사장이었는데 검찰에 협조하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꿉니다. 아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못 살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자 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검사가 구치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허. 그래서 녹음도 남아 있고 예. 그래서 떡볶이 순대 사준 얘기를 복순대. 내가 사장님한테 사준 떡볶이 순대가 얼만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사장님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네.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도 못 가게 됐다. 아하. 이 사건을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예. 부모님까지 찾아가요. 왜냐면 그 사장님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이 기업을 일군 거라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극진한 사람인데 아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러도 갑니다. 이게 검찰이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을 그리고 열심히 하는 또 게 하나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예. 특검 특조를 해도 밝혀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은 장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출입 그렇죠. 게이트에 이게 이 아이디 카드로 출입을 시키지만 그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쌍방울 수발드는 사람, 김성태를 수발드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출입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서 실무관이나 계장이 내려옵니다. 안에서 그 아이디 카드를 찍어줘요. 그럼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이 안 남아 있을 것이다. 출입 기록이 안 남습니다.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예. 두 사람을 동시에 한 검사실에서 부르면 왜 둘이 만나게 했니라고 하니까 다른 부, 그러니까 뭐 강력부라든지 딴 데서 부르는 상관없는 것처럼 부에서 불러서 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안에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장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기술이 확인이 안될 축적된다는 것이다. 건 그만큼 많은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그 얘기는 좀 하고요. 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수석실 지금 만들겠다. 네. 그 민정수석 기능이 사실 폐지를 했다가 부활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민정비서관과 네. 사정비서관 제도를 두지는 않는데 네.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을 가지고 이제 법률 수석실을 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나 우리가 언론인들이 비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 결국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왜 그걸 하겠느냐라고 해보면은 지금 192대 108. 아니, 따지자면 189대 3대 뭐 네. 108 되거든요. 저건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야당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 여기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큰 것 같아요, 그게. 단독 보도돼서 MBC. 그러니까 그럼 안보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도 인류됐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도 뭐 경로했다 그 얘기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보실에다가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관련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실이 대응할 기관이 사실 없어요. 대응 기관이 없군요.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밑 아래에서 민정비서관이나 사정비서관, 뭐 법률비서관이 법률비서관. 이런 대응을 해줬는데 결국 네. 그러면 뭐냐? 대통령실이 자체 로펌을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용산 로펌을 예. 만들겠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출범 때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어요. 네. 그리고 법무비서관으로 당시 박주선 비서관이 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온도비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1년 5개월 만인가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키면은 사실은 왜 이렇게 부활을 시킬 것인지 아직 이게 뭐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본인이 공약으로도 했고 우리는 뭐 사정과 정보 기능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복구시키면 왜 하는지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대통령실로서도 좀 답답한 문제이긴 해요. 이걸 안 두기도 그렇고 그럼 처음부터 사실은 필요했는데 왜 안 뒀느냐. 왜 없앴다가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을 왜 없앴느냐. 아.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만 담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1부속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압니다. 왜? 제1부속실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정과 이걸 예. 다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그냥 법무수석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좀 이복현 또 위원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죠. 금융감독원장 거론도 되기도 하고요. 정말 로펌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필요성은 제가 뭐 윤 대통령 예.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 굉장히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항상 건의하시는 예. 분이 네. 예, 진노했던 다른 사건이 있어요. 안혜욱 한국 어린이 태권도 협회장 네. 구속영장 기각한 거. 2023년 6월에 경찰이 신청을 하는데 네. 대구지검에서는 사실 명예훼손을 가지고 그렇죠. 구속영장 들어오는 게 쉽지 그래서 않죠. 예. 법원에 신청을 법원에 청구를 안 했죠. 반려했었죠. 예, 그렇죠. 반려했었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인사 때 검찰 고위직 인사 때 공교롭게도 네. 대구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다 한직에 처박힙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다시 2024년 2월에 다시 청구됐지만 법원이 법원에서 이제 기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누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단히 단속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이슈가 더 많이 터지고 뭐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어떻게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무팀,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쭉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검찰 배당됐을 때부터 이걸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아마도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데이고 네. 뭔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후배 싶지. 중에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복현 예. 금융감독원장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사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까 야당에 대한 일방적 수사를 비판을 했는데 여권이나 검찰 안으로 들어가면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네. 2년간 시간 줬는데 도대체 뭐하냐? 뭐 했냐? 왜 그것도 못 잡아내냐? 이런 아주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송경호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경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요런 추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입니다. 본인이 있었지만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무섭다. 언제 검찰. 돌아서서 예.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조직이기 본인도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여소야대 국면이면은 법무부나 검찰에 의존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친정 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민정수석.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사실은 사정기관이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있고요.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필요성이 좀 더 극대화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방어할 예. 사건도 있고 공격할 사건도 아하, 있고 지금 그렇죠. 정치적인 사건들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네. 이런 양심 선언이 나오고 굉장히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계속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어할 거는 방어하고 공격할 거는 단단히 마무리 짓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대검이 사실은 예전에 그런 역할을 범죄 해봤었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검의 대검을 만들자는 대검의 대검.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과거에 그렇죠. 이제 법무부, 대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 삼각 체제로 돌아가면서 한번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검찰총장이 제일 선배고 네. 법무장관 그다음 민정수석이라 이렇게 역으로 가잖아요. 예. 장관이고 장관급이고 민정수석은 차관급인데 제일 고참을 앉히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법률 비서, 법률수석 신설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의 보험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